이번 비문학은 저번 문학과 비교해서 같이 보면 좀 더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의 소설, 시, 희곡, 그리고 수필, 이 영역을 크게 문학의 이제 4가지 장르로 다루는데요. 수필은 조금은 이제 에세이 영역은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담을 수 있어서 살짝 걸쳐뒀어요. 그리고 비문학은 결국 문학이 아닌 것인데 뭐 수학, 과학, 인문철학, 사회, 역사,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 전달하는 내용이 이제 좀 더 중점을 두죠. 그래서 문학을 이제 픽션, 허구를 바탕으로 한다. 뭐 이야기,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닌 나머지를 모두 비문학에 담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비문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융합 장르로 이제 에세이식으로 딱딱한 내용도 조금 에세이식으로 편하게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빌려오는 소설의 구성을 가져와서 이제 지식이나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한다거나 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학이 아닌 비문학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비문학에서 메인 설명하는 목적, 그리고 다음 이제 주장하는, 설득하기 위한 그런 글, 이렇게 2개로 크게 나뉘는데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읽는에게 전달하고 이제 이해시키기 위한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을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 이제 주장, 설득의 목적에서도 결국 주장을 조리 있게 하고 그리고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키워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많은 이제 비문학 글을 쓰고 또 독자분들 중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궁금해서, 어떤 정보가 궁금해서 그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분야에 대한 이제 주제, 키워드가 궁금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명확한 주장과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있을수록 알찬 이제 비문학 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비문학이라는 장르, 이 설명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을 이제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이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여러분의 코칭 방향, 질문의 방향, 모임 진행 방향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적 교양을 쌓기 위해서 비문학을 많이 읽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흥미, 재미, 그리고 지식을 얻는 기쁨, 지식욕이라고 하는 그런 욕구도 채울 수 있고 내가 점점 풍요로워지는 그런 기분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포인트는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 알게 되고 내가 뭔가 느낌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우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문학과는 더 다르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신 책을 간단히 이제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모임에서 나누면 좋을 이제 질문과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 그리고 간단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 설명과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핵심 키워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 키워드를 잘 건드려 주는 것이 책 그리고 작품을 잘 관통하는 그런 모임으로 진행하는데 많이 유의미합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비문학 책을 읽을 때 중요한 이제 전략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비문학은 이렇게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 거기에 자신의 이제 의견, 생각을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작가의 생각을 내가 무작정 받아들인다거나 이 사실 자체를 믿기보다 먼저 이제 의견으로 해서 의심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오독 현상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가? 이건 작가의 의견인가? 구분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내에서도 믿을 만한 정보인가? 합리적인 주장인가? 생각을 하면서 결국 분리해서 여러분 따로 거기에 반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 책에 대한 권위가 어마어마해서 야, 어떤 책이 나왔어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믿어버리고 수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그 내용 자체도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적용의 영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응 정도도 독자가 조금은 더 주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담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막 연구, 과학적 결과 이런 것들이 그럴싸하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으면 믿을만한데 그랬을 때 이제 작가의 주장도 조금 더 신빙성 있어 보이고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좀 빈약해 보이고 너무 억지스럽다 그러면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이제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반응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을 읽을 때도 좀 비판적인 그런 포지션을 갖는 것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아는 것, 지식적인 면에서 이제 이거 체계적으로 쪼개서 보는 KW의 전략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나 키워드에 다룬 책을 보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슷한 책을 전에 읽었던가, 비슷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내가 배경지식 갖고 있는가, 배경지식 자체를 활성화 하고요. 그럼 내가 배경지식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활성화한 다음에 새로운 지식과 접목하면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표지를 보고 아니면 목차를 보고 미리 이제 책에 대해서 아마 감을 잡고 추론하는 그런 활동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도 비문학을 읽는 많은 이유 중에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정보,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독서의 목적을 확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쇼핑하는 걸 예로 들면 내가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를 갔을 때 이거는 꼭 필요한데 사야지 라고 이제 장바구니 리스트를 이제 미리 적고 이제 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달성해야 될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근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맞다 이거 필요한데 슈퍼 갈까 라고 해서 슈퍼나 백화점에 가서 신나게 쇼핑을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정작 필요한 거는 사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문학에서는 막 3000% 빠져도 내가 느끼는 감동, 즐거움을 중요시하고 독자의 반응을 중요시했다면 비문학에서는 나름의 알맹이, 핵심 키워드, 설명하는 내용, 저자의 메시지 이런 정도는 갖고 있어줘야지 독해가 좀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먹지 않도록 목적을 다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내가 나름의 점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내 목적과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알게 되었어 라고 하면 이제 만족스러운 독서 경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개운하게 조금 풀리진 않았네 라고 하면 조금 별점이 낮아질 수 있겠죠. 하여튼 내가 목적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문학 책을 한 권 읽고 나서는 읽기 전보다 어떤 새로운 분야든 어떤 넓은 영역이든 추가된 지식과 정보, 내용을 얻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목차 활용 전략인데요. 문학은 사실 목차가 거의 이제 없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 간단히 함축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비문학은 기본적인 내용 전달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구조화된 목차를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활용하시면 비문학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읽기 전에 목차를 통해서 내용을 추측하기, 그리고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구조화하기,
이를 통해서 내가 발췌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목차를 통해서 발췌독을 많이 하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3장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읽을까?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췌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확인하고 내가 내용을 읽다가 약간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참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했을 때 목차를 보고서 그것이 하나의 안내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차 중간중간 하는 목차 확인은 내용 확인 면에서 가깝고, 다 읽은 후에 목차를 보고서 책에 다룬 내용 내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차를 재구성하는 것. 뭐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목차 제목이 너무 마케팅적으로 활용되고 책의 내용을 잘 담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목차의 이제 소제목, 중제목 같은 것도 내가 수정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만의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에서 목차를 잘 활용하면 좋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다음은 이제 매체 활용 독서 지도 방법인데요. 이것도 비문학에 유용한 전략이에요. 문학에도 포함이 되는 건데, 비문학을 조금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유발하고 또 배경 지식을 축적해줘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신문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실생활에 대한 이슈로 예를 드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걸 모두 포함한 요즘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결국 교과서가 책 중에 정보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책이죠. 이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내에서 사회랑 과학 영역, 초등학교부터 해서 사회, 과학의 이제 우선 디지털 교과서 개발돼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회적 지식, 과학적 지식, 내용 지식을 다루는데 디지털 교과서의 다양한 실험, 다양한 사회 현상, 다양한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면 이해도가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매체를 활용해서 독서를 좀 더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 만화가 어떤 학습이란 내용 전달을 이제 만화적 구성을 통해서 하는 거지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실제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코스모스, 이제 우리가 고전 명작 비문학 중에 천문학적인 내용을 다룬 코스모스를 모임에서 같이 읽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책이 두껍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좀 낯설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다른 자료를 준비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런 코스모스의 내용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이런 천문학적인 것을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우선 쌓고,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풍요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 자체도 이야기가 힘든데 그 책을 나의 이제 목소리로 다시 생각을 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렇게 매체를 활용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읽거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문법 중에 하나인 문제와 해결이라는 이제 영역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작품,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 작품에서 문제거리를 찾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토론, 토의, 수다 했을 때 토의 영역에 이제 가까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드는 패턴 중에 한 가지를 같이 보는 건데, 작품의 내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 문제점을 찾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는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코로나19라는 문제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는 해결 방법. 그래서 그것도 그냥 사회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알베르 카뮈 페스트,
책을 읽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테스트의 그 작품 속 문제와 그 사람들의 해결 방법,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확장해서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란 책으로 이제 이 패턴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정보에 대한 전달, 메시지 전달이죠. 문제시하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일자리를 계속 인공지능에게 뺏기고 있고 과학기술에 뺏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면 그것을 문제와 해결의 패턴으로 전환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그 기술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창출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한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기술 발달을 좀 억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작품에서도 우리가 문제와 해결의 관점으로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쓴 미디어 읽고 쓰기에서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문제와 해결의 패턴으로 보면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는 거죠. 문제점은 무엇인가? 미디어가 되게 과잉된 사회, 미디어 속에서 중독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중독돼서 일상생활에 이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미디어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해서 중독이란 키워드를 뽑아서 문제와 해결 패턴으로 질문을 만드는 것. 또 그리고 뭐 가짜뉴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를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문제와 해결의 관점으로 이 작품에서 질문을 뽑아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해결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문학과 비문학, 어떤 영역이든지 좀 더 토의적인,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질문을 뽑고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로 이제 개미와 배짱이 같은 문학 이야기에서도, 개미가 당면한 이제 문제라고 했을 때 작품 내적으로 보면, 배짱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배짱이를 도와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은 약간 천벌을 받은 것이다,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양한 방법이 나오겠죠. 그 배짱이의 문제, 배짱이는 예술가인데 먹거리가 형성이 안 된다. 어쩔 것인가? 예술을 포기하고 개미처럼 일을 하던가, 아니면 개미와 협업해서 개미에게 노동요를 들려주고 일부 수익을 얻는다거나,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낼 수도 있고, 사회로 와서 우리 예술가들의 이제 많은 가난한 예술가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해서 힘든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방법,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예술가들의 이제 생활고에 대한 문제,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복지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영역을 되게 사회적 확장해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많은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우리가 문제라고 짚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잡아서 문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이런 질문 패턴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문학 독서토론 시간은 마쳤고요. 감사합니다.